아, 네, 무명님 맞아요. 테슬라 미래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실 가장 뛰어난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다시 모셨습니다. 예,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요. AI 시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 어닝 쇼크라고 할 정도로 뭐 매출도 급감하고 네. 그랬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또 주가는 폭등을 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네, 3, 1사분기 1월, 2월, 3월이죠.에 대한 어떤 전체 자동차를 판매수 딜리버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4월 초에 나왔을 때 이미 대개 38만 대 정도 나오면서 대단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이미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이터 통신이 모델 2 흔히 말하는 저가형 차를 하는 것을 포기했다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하지 마라고 막 얘기하고, 네네네. 그리고 우리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할 거에 얘기하고, 또 일렉트랙이라는 또 이 전기차 전문 미디어에서도 사실상 저가형 모델은 철회된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전까지 계속 하락했었던 모양새죠. 그러니까 즉 매출이 떨어질 것은 물론 지금 월가의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지만 이미 매출 또한 당연히 자동차 판매가 크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그것이 자동차 판매 수가 줄어들었으니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영이 됩니다.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테슬라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제일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이 컨퍼런스 콜, 즉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CEO라든지 CF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받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받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인터넷에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미리 올라온 질문부터 몇 개를 먼저 답변을 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저가 모델이 진짜 안 만들 건지, 만든 다음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로보택시를 한다라면 이걸로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건지, 그 돈 벌 수 있는 것의 타임라인은 어떤 건지.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질문이 딱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 보니 이것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한다라는 거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 무질서함, 이 뭔가 치고받는 것 같고, 언론 보도, 로이터 나름대로 신뢰가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일론 머스크 CEO는 또 아니라고 하고, 또 보도가 나오고 하고, 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서를 잡아준 거죠. 질서를 잡아주면서 우리의 예상 가능한 전망들을 보여줬던 거고, 이것이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를 움직인 건 크게 두 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0에서 40%에 달한다는 기관 투자자. 그리고 테슬라는 대단히 개미 투자자들, 우리 시청하시는 지금 여러분들 같은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60%에서 70%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아니요,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죠.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미래 가치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를 보거든요.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더 장기 투자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1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은 빨리 현실화 시켜주고, 이 돈 갔으면 기회비용 생각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던, 더 수익률이 높은 데로, 또는 메타가 요즘 수익률이 물론 어제 뭐 폭락을 했지만 메타가 수익률을 높다면 메타를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캐시 우드라든지 일부에서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만,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수익률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뭔가 불투명했는데 뭔가 앞으로 단계가 잘 보이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해소됐다는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차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원래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저가형 자동차 일명 모델 2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라 그랬어요. 2025년 하반기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히 혁신적인 생산 방식과 플랫폼과 인류에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제작 기계로, 생산 기계로 정말 혁신적인 걸로 해서 원가를 50% 낮추겠다. 그래서 저가 자동차지만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땡기겠다. 2025년 상반기로 땡기겠다. 상반기로 땡기겠다는 걸 로이터가 했던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 그런데 이 생산을
내가 아까 1월 달에 얘기했던 혁신적인 그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모델 3, 모델 Y가 만들고 있는 기존 라인에서 만들겠다. 아, 그래요? 기존 라인에서 만들면 당연히 수익률이 좀 떨어져요. 수익률이 떨어져도 중국 차의 공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응을 천천히 갈 수 없다라는 자체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땡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은 로보택시는 거기서 만들 거다. 그러니 로이터의 보도도 틀린 건 아닌가.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는 저가 생산 차량을 당분간 생산하지 않는다. 저가 생산량은 근데 또 가장 또 특이한 거는 복수형을 썼어요. 모델 S라고. 모델 S. 네, 그러니까 원래 모델 2라는 단수로서 단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가 모델, 그러니까 넥스트 차량을 모델 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로우 프라이스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 네네. 그래서 모델 그러니까 S로 더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복수의 차량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꼭 25,000달러짜리가 아니더라도 25,000달러도 내놓겠지만 예를 들면 모델 3를 갖다가 좀 변형을 한다든지 모델 Y를 변형한다든지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30,000달러대로 좀 낮춘다든지 다양한 모델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중국차의 공세에 예상보다 빨랐던 중국차의 공세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근심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중국차한테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더욱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불식시켜주면서 2024년, 올해는 힘들겠지만 2025년에는 신차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올해 8월이나 9월, 10월 중에는 그 모델이 선보이겠죠. 짜잔 하면서 기대치를 심어주겠죠. 우리 이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거고 이제 이거 들어갈 거야라는 기대치를 갖다가 미리미리 반영을 해주면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저 정도면 충분히 시장에서 가능성 있겠는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2025년부터 실적으로도 중요하지만 2024년에 이미 새로운 차의 모델들이 선보일 거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사람들이 실망한다면 주가는 또 다시 빠지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징검다리가 돼서 촉매제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촉매제가 돼서 카탈리제이터가 돼서 이것을 올려낼 수 있는 이러한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지금 EV 시장에서의 시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테슬라가 했다라는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만족을 했고,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뭐 계속 뭐 앞으로 주구장창 올해 내내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전문가에 따라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상승 시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테슬라가 내놓는 자동차 시장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건 뒷부분에 또 뭐 질문하면서 답변하겠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FSD라고 하는 AI,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AI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했지만 AI에 대한 매출은 우선 재무제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네.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높게 기업 평가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의 어떠한 전망을 보고서 테슬라를 평가하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장기를 보는 케이스는 중기나 장기의 밸류를 보고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조금 단기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비아디나 이런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굉장히 거세고, 사실 그것 때문에 당장 판매 대수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가 모델이 나오면 그 부분은 근데 반격이 가능한 건가요? 또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시장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가 저가 모델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로보택시를 만들면 굳이 차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테슬라의 AI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데 FSD를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서 아이를 뒤에다 태우고 저는 FSD는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죠. 제도적으로도 이것이 통과되는 데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중간에 사고가 날 거예요. 분명히 사고가 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운전하는 사고율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사고
사고 내면 사람들의 실망이 큰 거고 그렇죠. 공포감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FSD는 앞으로 로보택시는 가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연 테슬라가 기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이 10년이 지속된다면 10년 동안 자동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 3와 모델 Y 두 개만으로 우리가 모델 S하고 모델 X는 완전히 고가 차량이니까 제외해 놓는다라면 대중시장에서 지금 장악할 수 있는 건 모델 3하고 모델 Y로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가처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낮은 사람들이나 중간 사람들도 존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이 팔리지가 않는 나라예요. 여기에는 소형 차량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중저가 차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저가 차량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개솔린, 즉 이 개솔린 차량이라든지 디젤 차량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없이도 저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야 대중화되는 시장이 전기차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뭐 난기류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흔히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에서 로보택시하고 그 다음 만들어진 플랫폼에서는 차가 두 대가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는 로보택시, 하나는 저가형 택시. 네. 원래 계획이 이거였어요. 저가형 차량. 네, 저가형 차량. 저가형 차량에는 핸들이 있고 가스 페달이 있고 여기는 브레이크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이 고급형, 그러니까 이 진일보한 플랫폼에서는 로보택시만 일단 생산하겠다. 그리고 저가형 차량은 기존 생산 라인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하죠. 그래서 네네. 기존 생산량은 이미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다. 다만 수익률은 좀 떨어질 거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안정화된다라면 이 차량 저가 차량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내겠다. 단계적으로. 근데 시장에서 이거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 2025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이런 건 보통 연기되거든요. 네. 초반에는 또 생산에 오류들도 발생하고 수율도 문제가 되면 사실 2026년에나 나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비아디의 시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유럽이나 지금 중국에서 파상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도 바이든 정부 내에도 사실은 바이든 내의 좌파 그룹은 이제 환경주의자들이고 우파 그룹들이 현실주의자들인데 네네. 좌파와 우파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되게 큰 대결을 하고 있어요. 중국차 수입을 빨리 해서 바이든 이번 대선 이전에 2024년 동안 전기차의 전환에 말뚝을 박자라는 쪽에 환경론자들이 파고 그다음에 우파 같은 경우에는 현실론자들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지금 수입하면 중국 정치를 수입하면 트럼프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정권이 트럼프한테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환경 전환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4년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타협하자. 중국은 올해는 막자. 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논쟁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가 차량의 신속한 출시는 대단히 지금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차량에 대한 기대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보다도 빨라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번에 나온 실적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실적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특이한 걸 좀 네. 살펴보면 네네. 실적표를 제가 그 엑셀로 한 걸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네네네.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보실 때 이건 제가 쪼개보는 건데요. 자동차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보시면 에너지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부분은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근데 에너지 부분은 매출이라는 것은 절대 금액이죠. 여기에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4%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4기가와트를 넘었고 에너지 부분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메가팩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이 부분이 왜 증가가 있냐면 6%밖에 증가 안 했지만 이게 왜 증가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미에서 충전 시스템이 테슬라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테슬라의 충전소에 지금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차나 기아차가 와서 충전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수익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충전 서비스가 지금 요 서비스. 네, 서비스 여기 충전 서비스하고 자동차 보험 두 가지거든요. 테슬라가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자동차 보험은 줄었겠죠. 왜냐면은 딜리버리 매출이 그러니까 판매가 줄었으니까 줄었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줄을 수 있는데 이 전기 충전소에서 이 부분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 6% 증가한 부분에 안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FSD가 지금 얼마큼 이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 차지하는지는 유료 보독하는 네, 거.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증가했다는 거. 특히 4월달에 크게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90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프라핏은 그 표 한번 보여주시면 프라핏은 절대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거고 마진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액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그로스 프라핏, 즉 이거는 뭐냐면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판매 가격에다가 생산 비용을 뺀 것이 그로스 프라핏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총 매출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딜리버리 판매 수가 줄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 여기에서의 부분은 심지어는 지난 분기가 17.2%의 수익률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이율이죠. 17.9%라고의 수익률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시고라고 보는 건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리튬 가격이 내려서 배터리 가격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내렸던 부분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적게 팔았는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건 그다음에 테슬라는 제가 책에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매 분기마다 생산 비용을 낮추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고. 비용을 많이 절감했을 거다. 네,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보세요.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핏도 늘었지만 이 수익률도 22%에서 25%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25% 남으면 이게 되게 짭짤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에너지 부분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은 현금 보유액입니다. 현금 보유액을 보면 지금 한 269억 달러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난 분기에 290억 달러에 비해서는 한 20억 달러가 빠진 거예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토요타 같은 경우 부채가 488억 정도 돼요. 토요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통 자동차. 그러니까 현금 보유액이 이렇게 토요타는 에 비해서 정말 이건 부채가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보유액이 풍부하다는 것은 가장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기업에서 투자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채는 여기 드러나진 않지만. 예, 드러나진 않지만 테슬라의 부채는 대단히 작습니다. 계속해서 줄어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부채에 대한 조금 노이로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채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남아 있지만, 그다음에 현금 보유액이 대단히 풍부하죠. 현금 보유액이 풍부하다는 게 이게 대부분 왜 마이너스 여분에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올해 이번 달에 우리가 받은 돈보다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보통 두 가지. 하나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홍해에서의 문제라든지 베를린 공장에서의 문제라든지 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생산한 것이 배달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 부분이 무려 20억 달러가 넘게 쌓여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로 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20억 달러에 가까이가 AI 쪽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던, 캐시가 들어올 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게 있고,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투자는 벌써 나가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약 AI 투자가 한 160% 정도 지난 분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즉 AI 투자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H100을 사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H100을 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기관 투자자들 보기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고, 현금 보유액이 아직까지도 튼튼하게 있고, 물론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논쟁거리를 완전히 없애줬다. 우선은 이 재무제표에도 공식적으로 그들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를 했고, CFO도 얘기를 해서 분명하게 뉴 모델, 즉 저가형 차량이 2025년 상반기에 생산될 것이고,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이 8월 8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로보택시의 모델을 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미 신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로보택시의 모델이 생산은 하반기에 2025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선은 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시연도 해주겠죠. 그러니까 시연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미국 전 16개 도시, 20개 도시에서 마구마구 서비스가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이제 로보택시 달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시연을 하겠다라는 일정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했고, 시연이 된다라는 건 대충 저 정도의 매력적인 차량에 사람들이 탑승을 할 건지, 그리고 저 정도의 기술이 있을지.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13.3 정도의 버전이 지금 FSD가 12.3 정도의 버전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12.5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5는 버전 13에 육박하는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버전 12.3이 통용되고 있는데 8월 8월까지 12.5까지 끌어올리겠다. 근데 지금 FSD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FSD 성능 설명도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구심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네, FSD 있었는데. 전체 마일스로 보면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우선 FSD가 우선은 10억 마일이니까 한 우리나라 킬로수로 하면은 13억 킬로 정도 13억 킬로 정도 되나요? 마일이 1마일이 1.3km인가요? 1.6km? 1.6km 그러면 16억 킬로죠. 16억 킬로미터를 갖다가 FSD가 주행을 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지금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공식적인 FSD를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 허가받은 FSD는 오피셜하게 있는 것은 한 15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150만 대가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돈을 내면서 쓰는 고객은 90만 대는 거니까 요 정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 마일수를 맞춘 거예요. 근데 저기에 빠져 있는 마일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것이나 중국에 있는 것도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데이터는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빼더라도 네. 공식적인 FSD만으로 저 정도가 나온다는 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도표를 또 그 표를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이 FSD가 뭘 잘하느냐? 그 다음 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네, 저거죠. 저거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그러니까 버전 11 대비 버전 12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3번이 뭐냐면 부드럽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레인을 바꾸는 것. 이거는 11에서나 지금 12에서나 다 9점이에요. 10점이 만점이고 9점까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개선된 걸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차량이 어느 정도 5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이죠. 차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레인 체인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에서 9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교통이 조금 복잡한 데서. 네. 그다음에 이제 스무스 레프트 턴, 라이트 턴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점에서 확실하게 그러네요. 성능이 네. 좋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좌회전. 네네네. 잘할 수 그다음에 있다. 부드럽게 멈추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나빠졌어요. 부드럽게 멈추고 가속하는 것 이거는 아무래도 비디오를 학습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속도를 올리는 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그러니까 인간이 제어했다라면 이 인간들이 보통 가속을 운전자들이 빨리 하는 거거든요. 빨리 사람들 멈추고 걸 배우면서도 악화됐다. 그러니까 사람들 걸 배우면서 사람들이 부드럽게 출발 안 하고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이거를 얘가 배운 거예요. 아이러니컬하네.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지만 인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분들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파킹 같은 경우에는 1점이었는데 4점 정도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차도 해주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주차가 완벽하진 않다는 이런 부분들도 7점, 8점으로 지금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로드 사인 뭐 이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공사 중 그렇죠. 표시라든지 그런 표시 같은데. 그런 걸 네. 갖다가 이해하는 비율은 아직까지도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뚜렷하게 11 대시 12가 개선된 영향들도 좀 분명히 존재하고 네네네.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정도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뭐냐면 FSD 자율주행이 여러분 오토파일럿하고는 다릅니다. FSD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풍부한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까지 컴퓨팅 파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학습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도조 슈퍼컴퓨터도 지금 계속해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H100, 엔비디아의 칩에 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갖다가 충분하게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단히 지금보다도 더욱더 속도가 내서 가속화되어서 FSD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볼 때 FSD 개선은 중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컨퍼런스 콜 때 조금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해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FSD의 가치를 믿지 않는 투자자라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역시 자신감 너무 그러니까 자신감 궁금해요. 만빵이죠. 근데 제가 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에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지표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저는 테슬라 성장 2기가 시작됐다고 봐요. 1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18년에서 여러분 2020년 되면서 주가가 1000% 가까이 뛰어서 네. 크게 많이 이익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지금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프업이라는 것이 이게 매번 1000%씩 500%씩 뛰면 사람들이 다 테슬라 사죠.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이런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1000% 가까이 뛰었던 것은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 반영되어서 하지만 핵심은 자동차 기업으로서 평가를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면 그럼 두 번째 점법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제는 중심에는 AI가 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게 FSD고 이것이 연결되는 게 로보택시고 다른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뭐냐? 옵티머스다. 옵티머스도 왜냐하면 똑같은 FSD를 갖다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로 연결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제품들과 서비스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는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마존의 AWS 같은 기업이 될 거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거다. 자 로보택시로 해서 운행해서 우버처럼 소유자들이 돈도 벌지만 차가 멈추고 있는 동안 컴퓨터를 빌려 쓰겠다. 그래서 자동차 간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일종의 사람들한테 이 서버를 대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여해주고 그 수익을 갖다가 테슬라도 좀 가지고 차량 소유자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단히 좋은 컴퓨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이 라이센스로 FSD를 내겠다. FSD를 갖다가 충전소 사업처럼 지금 포드랑 사실상 포드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작년까지는 사람들이 FSD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율주행 그 서비스인 FSD를 포드에 팔아서 포드의 자동차에 부착을 하겠다는. 부착하도록 하겠다. 네, 그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이제 3나 4나 이런 것들이 좀 부착이 되어야 되고요. 하드웨어 3는 대단히 큰 하이엔드 칩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개하고 9개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8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도 부착을 해야죠. 카메라도 부착을 해주고 하드웨어 3라는 이 컴퓨터 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FSD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포드가 얘기된다면 이거는 만약에 올해 만약에 그 계약이 체결된다면 테슬라는 이제 완전하게 그 카 컴퍼니에서 자동차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넘어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 이건 매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막말로 이제 현대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대나 기아나가 대안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수즈키라든지 아니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GM 외에는 사실 제대로 되는 것은 웨이모하고 GM 외에는 물론 이제 모바일 아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근데 포드도 하다가 포기했고 우버도 하다가 포기했고 현대기아차도 하는 것도 아주 조그만 연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중화돼서 아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처폰이다. 지금 전기차 과거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피처폰인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아이폰 나오면 사람들이 아이폰 산다. 아이폰으로 갈 건데 거기서 피처폰으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다. 우리 FSD 가지고 가서 라이센싱해서 우리 라이센싱으로 다 풀어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서비스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비전 전망을 했는데 비전이네요. 네, 완전한 새로운 비전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 현재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부분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본인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다른 업체에게 주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하고는 경쟁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만 2개 기업만이 이거를 주도해도 대단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웨이모는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웨이모는 흔히 말하는 라이다와 레이다를 갖다가 차량 뚜껑 위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로봇 택시로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제가 소유하는 차량에다 라이다와 라다는 가격도 너무 비쌀 뿐더러 일반적으로 여러분 괴물 같은 걸 올리고 뭐 각 같은 걸 쓰고서 모자 쓰고서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업체들은 그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잠재적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에서 두 업체의 라이센스를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하겠다고만 했지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태고 테슬라는 FSD가 지금 대단히 올해 들어서 많이 익스포넨셜하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끌어올린다라면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OEM들도 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이것은 막대한 수익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이 개발만 해놓으면 그렇죠. 개발만 해놓으면 개발 비용이 들어갈 뿐이지 수익률은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카 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완전한 전환이 되는 거고 저는 이것이 2기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의 두 번째 시기고 이것이 밸류를 기업 밸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가능성은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네. 그러네요. 대단하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2기 테슬라가 시작됐다. 네, 새로운 성장이 시작됐다. 네. 여기까지 결론 내리시고 네. 그 자율주행 얘기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중간에 끊는 것 같긴 하지만 다음번에 그 자율주행 얘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2기가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말씀이신데 이 이야기를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